결의의 니팅 브이로그 노프릴 스웨터. 일단 이만큼 만든 상태예요. 계속 만들어줄게요. 스와치를 내봤는데 원작과 거의 동일하게 나와서 오랜만에 기분 좋게 뜨개질을 시작했답니다. 실은 솜솜뜨개에서 주문했는데요. 유보름 슈크림 2합이랑 모헤어 뮬리 1합 사용했고요. 유보름은 2합 300g 주문했는데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나중에 소매 분량 부족할 수도 있다고 하셔서 200g 정도 더 주문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원래는 이실로 니드모어 스웨터를 뜨려고 했고 실제로 목 고무단 및 16단까지는 떴었는데 아무리 영상과 도안을 봐도 도저히 제 실력으로는 니트니트 어쩌구를 따라할 수가 없어서 결국 포기했습니다. 그러던 중 좋은 기회로 당근마켓 모임에서 대바늘을 배우게 되었는데요. 제 집 주변 공방들에서는 코바늘 위주로 수업하고 대바늘은 따로 가르치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왔다면 얼른 신청해야지 하고 배우기로 한 거죠. 선생님이 추천해주신 도안은 노프릴 스웨터였는데요. 사실 저는 무늬가 잔뜩 들어간 도안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래 한번 연습 삼아 해보자 싶었는데 뜨개질엔 연습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뭐든 진심 전력으로 해야 한다는 걸. 특히 대바늘 옷은 처음이라 이렇게 지겹고 힘들 줄 몰랐어요. 뜨개질은 역시 도안 고를 때가 제일 즐거운 것 같아요. 뜨는 과정은 왜 이리 고행인지. 저 혹시 뜨태기일까요? 목 들어가자 한번 입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소매분리한 모습이에요. 정말 예쁘죠? 며칠 뒤 어느 카페에서 쌤과 조우합니다. 세네동 카페라고 집 주변에 있는데 예뻐요. 여러 굿즈들도 팔고 있고요. 귀엽습니다. 이제 계속 몸통을 떠줄 차례입니다. 저는 소매 분리하기 전이 가장 지겨운 줄 알았는데 몸통은 왜 이렇게 지겨운 건가요? 정말 어나더 클래스입니다. 그나저나 손이 왜 이렇게 거칠어 보이지? 핸드크림을 좀 발라봐야겠습니다. 그래도 카트를 하면 환기가 좀 되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역시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서 혼뜨보단 한카트가 즐겁습니다. 세네동 카페는 조금 춥긴 했지만 분위기도 좋고 커피도 맛있고 뜨개할 맛이 나더라고요. 이 날은 같이 대바늘 배우고 있는 카카님과 자녀분도 같이 오셔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맛있는 두쫑쿠도 먹고요. 소매 분리한 지 얼마나 됐다고 다시 인증샷을 찍어봅니다. 이 강아지는 우리 집 개 쫑쫑이입니다. 뜨개질 하려고 하는데 자꾸 방해하네요. 요즘 기온이 마이너스 2도 이하로 내려가면 산책 시간을 확 줄이거나 안 나가는데 그래서 그런지 어리광이 좀 는 것 같아요. 쫑쫑이는 우리 집에 오기 전에 당근마켓에 개 찾아가라는 글과 함께 사진이 올라왔다고 해요. 아파트 단지를 떠돌고 있었다는데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인보하던 분께서는 다방면으로 주인을 찾기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 찾지 못하자 입양 공고를 내셨고 제가 그걸 보고 입양 신청서를 넣었어요. 그렇게 우리 집에 오게 되었답니다. 온 지는 한 2년 정도 되었고 지금은 우리 집의 귀염둥이로 이미 성견이라 무럭무럭 자라지는 않지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쫑쫑이는 너무 착한 강아지라 사람을 무는 건 아직까지 못 봤고 TV에 나오는 강아지를 빼고는 잘 짖지도 않아요. 이런 착한 강아지는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 같아 언젠가 쫑쫑이를 보내고 난 후에는 다시는 개를 키우지 않을 생각입니다. 사실 고양이를 키우든 뭘 키우든 쫑쫑이랑 비교가 될 것 같아서요.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쫑쫑이 생일을 저희가 데려온 날로 정했는데 자꾸 저희 결혼기념일 여행과 겹쳐서 아직까지 생일을 제대로 챙겨준 적이 없는데 이번 2026년 생일은 정말 잘 챙겨주려고 해요. 쫑쫑이와 같이 여행도 가고 여러모로 소중한 추억을 많이 만들고 싶네요. 근데 생각보다 모헤어를 섞어서 그런지 그냥 입기에는 편물이 많이 간지럽더라고요. 세탁을 하면 좀 나아지려나? 편물 세탁은 아직까지 면 100% 외에는 해본 적이 없어서 좀 겁나고 두렵습니다. 그 면 100% 옷은 너무 크게 떠서 줄여보려고 건조기에까지 돌렸는데요. 줄긴 줄었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줄지 않아서 약간 아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사실 저번 영상에 올라온 솜들이 가디건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뜨개로 찍는다 하면 방 청소부터 시작하고 여기저기 화면에 들어오는 거 싹 치우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합니다. 귀찮 열매를 먹어버려서 아, 이건 제가 만든 바늘 케이스들이에요. 대충 만들긴 했어도 귀엽죠? 다시 열심히 몸통을 떠줍니다. 영상이 길어지다 보니 뜨개 얘기만 하기엔 소재가 많이 떨어지고 다른 분들은 무슨 말을 하시면서 뜨개 브이로그를 찍으시나 했는데 저처럼 말을 끊임없이 하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고 보통은 여러 가지 조각 영상들, 예를 들면 외식하는 영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넣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단 뜨개로그라고 했으니 뜨개 하는 것만 넣고 싶어서 일단 뜨개 영상만 넣고 있긴 합니다. 아, 그리고 올리 뜨개 영상만 넣으시는 분들은 보통 뜨개 하는 영상은 조금만 찍으시고 중간중간 편물샷과 완성샷 위주로 해서 짧게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으시지? 정말 신기합니다. 저 같은 경우 하나 완성하는데 엄청나게 시간이 걸려서 혹은 억울해서 그런지 자꾸 과정 영상을 찍게 되던데 말이죠. 유튜버를 하려면 쿨해져야 하나 봅니다. 저는 뜨개를 할 때 무조건 한국 유튜브만 보는데 아직 뜨개질이 서툴러서 그런지 뜨개질하고 있을 때 다른 건 아무것도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다들 코바늘은 코를 봐야 해서 화면을 못 보고 대바늘은 다른 거 보면서 하는 게 가능하다던데 왜 저는 둘 다 아무것도 못 보는 거죠? 정말 알 수 없음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맨몸에 이걸 입어봤는데 너무너무 따가운 거예요. 세탁하면 정말 괜찮아지겠죠? 모헤어의 저주 레전드. 전 모헤어가 이렇게 따가운지 몰랐어요. 알고 보니 뮬리 실 같은 경우는 스웨터에는 따가워서 가디건 같은 곳에 합사를 많이 한다고 하네요. 이번엔 템으로 잠옷을 사봤어요. 여러 가지를 사봤는데 저는 이 분홍색 잠옷이 가장 마음에 드네요. 하지만 좀 비싸더라도 한국 사이트에서 사는 게 더 나은 것 같은 게 바지도 불편하고 사이즈도 안 맞고
그 와중에 이만큼 떴습니다. 예쁘죠? 그나마 뉴보름실은 유명해서 또한 원작실로도 많이 쓰였기 때문에 여기저기 쓸 데가 많을 것 같은데 뮬리실은 어디다 쓰면 좋을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하는 일이 뜨개질밖에 없으니 승모근이 바짝 섰는데요. 원래 자세가 안 좋아서 승모근 모양이 안 예뻤긴 하지만 요즘은 그게 너무 심해져서 운동을 좀 해볼까 합니다. 필라테스는 어떨지 생각하고 있는데 필라테스 너무 여자 운동이라는 느낌이 있어서 좀 두려워요. 나 말고 다들 쭉쭉빵빵 미녀일까봐 무서워. 예전엔 잠깐 수영을 했었는데 거기서 텃세를 당하고 나왔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물속에서 저를 계속 밀더라고요. 옆으로 가도 계속 밀어서 너무 무서웠어요. 뭐라고 해볼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원래 운동하기 싫었는데 급 더 하기 싫어져서 그냥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더 예전에는 헬스 PT를 했는데 너무 비싸기도 하고 재미도 없고 날이 풀리면 남편이랑 배드민턴이나 칠까 그 전까진 필테를 해볼까 빨리 알아봐야겠습니다. 이제 곧 설날이네요. 화요일엔 아마 시댁을 가고 수요일엔 친정을 갈 것 같아요. 이번에는 요리를 하나씩 해오기로 했는데 제가 소갈비찜을 하기로 했어요. 정말 레전드 명작 소갈비찜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듭니다. 저는 약간의 요리 부심이 있어요. 사실 요즘 요리 못하는 사람이 어딨겠냐만 다들 블로그 보고 곧잘 하니까. 제가 결혼 전에는 요리를 잘 안 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많이 했거든요. 근데 자꾸 남편이 맛있다 맛있다 해줘서 그런지 요리 부심이 생겨버렸어요. 근데 2kg만치 요리를 하는 건 처음이라 조금 두근두근. 결혼한 지 이제 1년인데 처음으로 요리 솜씨를 뽐내는 조금 더 해서 친정에도 드려야겠어요. 매일매일 제가 고민하는 건 내일 뭐 먹지입니다. 오늘은 차돌 된장찌개랑 양념새우장, 양념게장, 그리고 동그랑땡을 먹었는데요. 첫집 챗GPT가 생긴 이후로 약간 메뉴 고민이 줄긴 했지만 챗GPT는 메뉴를 너무 뻔한 것만 추천해줘서 블로그를 더 참고해요. 내일은 갑자기 냉면이 땡겨서 냉면을 먹기로 했어요. 냉면 먹을 때 항상 고민합니다. 비빔냉면 먹을지 물냉면 먹을지. 뭘 먹을지 못 정했기 때문에 2개를 다 시켜놨답니다. 냉면은 가서 먹는 게 가장 맛있고 그 다음은 해먹는 거, 그 다음으로 시켜 먹는 게 맛있어요. 저는 음식을 안 가리고 잘 먹는 편이라 재료를 많이 가리지는 않는데 남편이랑 같이 살게 되면서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음식을 친구랑만 먹게 되었어요. 떡볶이 같은 경우도 연애 때는 분명 잘 먹었는데 알고 보니 떡볶이를 안 좋아한대요. 그래서 남편을 배려하여 친구 만날 때만 먹거나 혼자 있을 때만 먹습니다.
그 외에 제가 잘 먹는데 남편은 못 먹는 그런 음식이 뭐가 있냐면 고수가 있습니다. 고수는 근데 친구랑 있을 때도 고수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다고 하는 애도 있어서 혼자 있을 때 먹는 음식 1순위. 고수만 벅벅 퍼먹는 건 아니고 당연히 마라탕이나 쌀국수랑 같이 먹어요. 그리고 간장게장 및 게장류. 남편이 게장을 못 먹어요. 제가 전에 열심히 만들었는데 남편이 먹어보려고 노력했는데 못 먹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 나눠주었습니다. 근데 이런 저도 못 먹는 음식은 있습니다. 먼저 굴을 싫어해요. 생굴 진짜 제일 싫어하고요. 김치에 든 굴은 두 번째로 싫어해요. 국에 든 굴도 싫어해요. 근데 홍어회는 좋아해요. 어릴 때 한번 먹어봤는데 그때는 잘 못 먹었는데 몇 번 먹다 보니까 좋아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뉴보름실이 좀 남을 것 같은데 뭘 더해야 할지 너무 고민이네요. 실이 적은 것도 아니고 많은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남아서 뭘 떠야 할지 또 한참 서치를 해봐야겠어요. 사실 뮬리 모헤어도 좀 남았는데 이건 도대체가 뭘 떠야 할지 합사해서 뜨면 간지러울 것 같아서 더 합사도 못하겠고 근데 진짜 색깔 하나만큼은 합사한 게 제일 예쁘긴 해요. 제가 사실 이거 말고도 쫌쫌따리 재봉이랑 코바늘로 만든 게 좀 있는데 나중에 조각 모음으로 보여드릴게요. 그건 조금 짧은 영상이 될 것 같군요. 일단 뭐가 있냐면 유튜브를 보고 만든 코바늘 케이스랑 그냥 제 손 가는 대로 만든 대바늘 케이스 그리고 자투리 실로 만든 코바늘 모티브 베스트가 있습니다. 또 사실 일요일 코바늘 수업에서 만들고 있는 남편 스웨터도 있는데 만들다 보니까 좀 맘에 안 들고 손에도 잘 안 익어서 고민이에요. 그래도 시작한 거 완성해야겠죠. 한번 입어보았습니다. 여기서 한 1, 2인치 정도만 더 뜨고 고무단 7cm 들어가면 되겠네요. 아직까지 순조로운 것 같아서 마음이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당근 모임에서 카트를 하기로 했어요. 아주 크고 예쁜 카페인데 6층에 단체석이 있어서 거기서 만나서 뜨개 고고. 저도 예쁘게 편집도 하고 영상 만들어 보고 싶은데 영상을 그렇게 자주 만들지도 않는데 어플 유료 결제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참고 있어요.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최대한 쓰잘데기 없는 지출은 줄여보려고 해요. 근데 잘 안 된다는. 좀 TMI이긴 한데 요즘 살이 너무 쪘어요. 사실 제가 얼마 전에 마운자로를 맞았는데 구역감이 너무 심해서 한 달 맞고 관뒀거든요. 필라테스 좀 해보고 안 되면 다시 맞기로 했어요. 마운자로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해보자면
살 빠지는 주사 같은 건데 호르몬 작용을 통해서 식욕을 줄여주는, 소화를 좀 느리게 해주는 그런 주사예요. 부작용으로 저처럼 구역감, 구토 있으신 분들도 많고 그렇다네요. 필라테스는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데 다 집에서 은근 거리가 있어서, 아니다, 사실 별로 안 먼데 겨울이라 지레 겁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내일부터 여기저기 상담 다닐래요. 다같이 카트를 하면 좋은 게 얘기 나눌 사람이 있어서도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도 좋은 것 같아요. 옆에 체크무늬 케이스가 보이시나요? 제가 아까 말했던 코바늘 대바늘 케이스이랍니다. 겉에만 봐도 아주 귀엽죠? 사실 요즘 고민이 있는데요. 저는 이것저것 일을 벌리는 걸 좋아해서 예전에 빈티지 샵 준비하던 것 때문에 옷도 굉장히 많고 플리마켓 나가서 팔겠다고 지비츠도, 지비츠가 뭐냐면 크록스 구멍에 꽂는 액세서리예요. 그것도 재고가 많이 남았는데 이걸 다 처리하려니 참 힘들더군요. 당근마켓에 팔아봐도 한계가 있고 좋아요 수는 올라가도 딱히 팔리지는 않고 애초에 일을 벌이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도 꽤 큰 플리마켓도 나가보고 그때 좋은 경험이 많았지만요. 그래도 재고를 보면 한숨이, 그래도 열심히 힘 닿는 데까지는 팔아봐야겠죠. 벌써 이만큼 떴어요. 저 결심했어요. 올해 4월부터 플리마켓을 나가보려고요. 될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당근마켓 이용해서 빈티지 옷 판매도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요. 사실 요즘 밤낮도 바뀌고 너무 게으르게 살아서 좀 찔리네요. 이제 필라테스랑 점핑도 등록했고 살도 빼고 해서 착샷도 찍고 내가 버린 일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이 결심이 언제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은 오랜만에 일찍 일어나서 침구도 빨고 남편 밥도 차려줬어요. 강아지 산책도 오랜만에 아침에 하고 그러고 나서도 한참 시간이 남아 이렇게 유튜브를 편집하고 있다는. 이건 이번에 장만한 치아오구.
블루쇼티. 영롱하고 예쁘죠? 앵콜스 팝업 가서 샀어요. 그리고 이제 소매를 쫌쫌따리 떠주고 있습니다. 이건 소매에 닿든 모습. 고무단까지 닿더니 예쁩니다. 그리고 반대편 소매를 뜨고 있어요. 소매는 빨리빨리 뜰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제 잠옷은 테무에서 산 건데 솔직히 조금 불편합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더니. 다음부턴 잠옷은 꼭 브랜드에서 사려고요. 우리 쫑쫑이 거의 다 완성되어 갑니다. 이건 엄마를 드리기로 했어요. 사실 이미 드리고 난 뒤 한참 뒤이지만 엄마께서 엄청 좋아해 주셨어요. 이 맛에 뜨게 하는구나 싶었답니다. 지금은 사실 폴린 스웨터를 포기했다가 다시 잡은 지 하루입니다. 중간부터 망해서 푸르시오 하고 다시 해야 할 것 같지만요. 드디어 완성했어요. 예쁘죠? 귀엽죠? 착샷까지 완성입니다. 저의 뜨개로그 봐주셔서 감사합니다.